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천안함의 주범 김영철이 드디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통일대교에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쪽 청계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바로 이곳 청계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김영철의 문제 아니면 통일 문제, 국방의 문제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원내 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국방위원 모시고 속 깊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김영철 방안을 좀 막아보겠다고 우리들이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지켰는데 정부가 새길을 열어줘서 김영철이 결국은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먼저 김영철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국제사회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왜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죠. 김영철은 2010년 우리 46 젊은 용사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진두지휘한 배후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진두지휘한 주범이고요. 50명 이상의 우리 군인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 군인들이 산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입니다. 그 김영철이 이번에 방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의 단장 자경으로 온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공격한 주범이 평화의 메신저 자격이 있겠습니까? 김영철은 또 그 전에 김여정과 김정남이 한국을 방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거의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이번에 이방카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유일한 정책은 맥시멈 프레셔다.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오히려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의 인내는 한계를 넘었다. 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문재인 정부가 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영철이 천안함을 도발한 배후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김영철이라는 인물 개인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속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철이 천안함 도발을 일으킨 증거가 없다는 것은 천안함 도발을 북한이 자행하겠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군 뒤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고 통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을 선언하고 지금 거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 청계천 주변에서 김영철의 방한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민 규탄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No soldier left behind라고 해서 군인이 다치거나 숨지거나 그 군인을 그 장소에 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놓고 내가 죽어도 아니면 다쳐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심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의 충성심을 배신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셨는데 옳은 표현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은 없고 국군 뒤통수권자다 이런 말씀. 우리 그 라이언 일변 구하기라는 그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봤잖아요. 예. 반세기 전에 일어난 6.25 때 산화한 미군들의 시신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예.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애국자의 예. 그 보훈을 예. 미국 정부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대표단하고 버젓이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은 국가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이에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커튼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CIA 국장이 카메라 세례를 받는 걸 봤습니까? 모사드의 대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죠. 예. 그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중앙정부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모토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어떻습니까? 버젓이 김여정과 나란히 사진을 찍고 김영철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공개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최후의 전사가 되는 것이 정보기관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격한 대한민국의 젊은 국군 장병 50수명을 그 차가운 물속에 잠들게 한 산악해 한 그런 도발의 주범을 갖다가 버젓이 영접하고 저는 최소한도 김영철을 만나려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 천안함 연평도 피해 유가족들의 최소한도 양해는 충분히 구했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없었죠. 얘기 없이 여보세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우리 국군을 죽인 그 수괴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 장병의 유가족들은 밖에서 통곡을 하는 일이 대한민국 백주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 원수에게 지금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로남불이냐? 너희들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2014년에도 김영철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당시 판문점에서 중립적인 공간에서 군사회담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대한민국 땅을 김영철이 밟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단들은 천안함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젓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단장으로 내려와가지고 활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 해명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수긍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 2014년에는 김영철을 불러서 판문점에서 우리가 따졌습니다. 천안함으로 우리 생때 같은 43명의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는 바로 네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기 위해서 했던 군사회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판문점이어서 중립지역이었지
우리 영토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그때도 만났는데 지금은 왜 만날 수 없느냐라고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우리 천안함 우리 피해 장병, 산화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망울을 우리가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어요. 한번 민호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피해 할머니들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본과 우리 위안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공격당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한 달 전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정부가 왜 김영철이의 방안을 앞두고 천안함 연평도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단 한 마리 양해를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내로남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제 통일대교에서 김영철의 일행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저희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갔었습니다. 그때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오셨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통일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새길로 다른 곳으로 김영철을 유도했는데 그게 군사기밀도로다 이랬더니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면도로지 기밀도로는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SNS에 돌고 그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국회 정보위원회도 소집을 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분명히 그 문제를 추궁하고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SNS를 통해서는 당시에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많은 장병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로는 군사 작전을 할 때 많이 이용하던 도로다. 그 도로는 작전지대예요. 맞습니다. 작전도로고 작전지대입니다. 적의 수계에게 우리 군이 우리의 작전지도를 그대로 노출하고 보여준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한계를 넘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문재인 정부가 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영철이 천안함을 도발한 배후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김영철이라는 인물 개인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속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배후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진두지휘한 주범이고요. 50명 이상의 우리 군인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 군인들이 산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입니다. 그 김영철이 이번에 방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의 단장장용으로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공격한 주범이 평화의 메신저 자격이 있겠습니까? 김영철은 또 그 전에 김여정과 김정남이 한국을 방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천안함의 주범 김영철이 드디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통일대교에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쪽 청계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바로 이곳 청계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김영철의 문제 아니면 통일 문제, 국방의 문제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원내 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국방위원 모시고 속 깊은 얘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거의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이번에 이방카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유일한 정책은 맥시멈 프레셔다.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오히려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민교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김영철 방안을 좀 막아보겠다고 우리들이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지켰는데 정부가 새길을 열어줘서 김영철이 결국은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먼저 김영철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국제사회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왜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죠. 김영철은 2010년 우리 46 젊은 용사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진두지휘한